자, 자습서 2-1의 1단원 봉산탈취 운동하도록 합시다. 페이지는 104쪽이고, 자, 작품 소개 들어가서 봉산탈춤은 오락성, 예술성, 풍자성 이런 것들이 다 뛰어나. 일단 봉산탈춤 탈춤이잖아. 공연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오락성이 있을 것이고, 뭐 예술작품, 문학작품이니까 예술성도 있고 공연이니까. 다음에 풍자성, 뭐 이게 비판하는 내용도 있다는 얘기지.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뛰어나면 전체는 유출적에 전체는 총 7개의 과장으로 이루어졌어. 과장이라는 게 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총 7개의 이야기가 쭉 전개가 돼. 자, 교과서 수록 부분은 일단은 6번째 과장에 해당이 돼. 양반 탈춤, 양반 과장에 해당되고, 말뚝이, 그 다음에 양반 삼형제의 제담으로 이루어진다. 제담이라는 것은 이야기라는 뜻이야. 얘들 간의 이야기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뭐 세처 정하기. 세처라고 하는데 세처라는 건 숙소라는 의미야. 숙소를 정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시조 짓는 이야기. 그다음에 파자놀이라고 하는데, 파자 할 때 자는 한자를 얘기해. 한자를 쪼개는 거야. 한자를 쪼개서 퀴즈를 내. 이걸 파자놀이라고 해. 쉽게 얘기하면 한자 퀴즈 놀이. 그다음에 취바리 잡아들이기라고 하는, 취바리라고 해서 이제 이게 붉은색 털에 이마에 쭈글쭈글 이렇게 주름가 있고, 그다음에 털 하나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 있어. 어쨌든 그 당시 이제 신흥 상인 계층을 상징하는 인물이거든. 근데 요 놈이 좀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잡는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양반 사회의 권위 의식, 허세, 횡포 이런 것들을 풍자하고 비판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양반 풍자, 이게 이제 작품의 주된 내용이 되겠어. 양반 과장은. 자, 들어서 갈래는 민속극이라고도 부르고, 가면극 혹은 탈춤 이렇게 다양하게 불러. 전통극이라고도 불러. 자, 성격은 해학적, 당연히 웃음을 줘. 다음 풍자적. 풍자적은 해학에다가 어떤 요소가 더해졌을 때, 그렇지, 웃음과 여기에다가 비판까지 더해졌다는 얘기지. 뭐 좀 굳이 이제 해학과 풍자를 좀 나누기도 해. 이제 해학은 단순히 이게 순수한 웃음, 불쌍해서 웃는 웃음, 뭐 등등 이런 순수한 좀 긍정적인 게 있다면, 이제 풍자적은 좀 공격적인 웃음, 상대방을 까고 비판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위주가 된다고 해. 자, 서민적이고 비판적이다. 내려가서 주제는 양반의 허세와 권위의식에 대한 풍자와 조롱이라고 했는데, 좀 전에 봤듯이 양반 풍자 이런 끝이야. 양반 풍자. 아주 간단해. 자, 첫 번째 특징, 일정한 재단 구조가 반복된다라고 했는데, 일정한 이야기 구성 틀 자체가 계속 반복이 돼. 당연히 이 재단 구조는 외우고 있어야 돼.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과정을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이 작품 자체가 그 한 재담 있고 그 다음 재담, 그 다음 재담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세처 정하기, 시조 짓기, 파자놀이 하는데,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은 안 돼. 얘 끊기는데 구조는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거든. 각각의 이야기들이, 재담들이. 그래서 이런 구성을 뭐라고 하냐면, 이건 좀 따로 외워줘야 돼. 이럴 때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불러. 옴니버스식 구성. 참 우리나라 전통극 하고 있는데 외래어하고 있어서 참 어처구니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외워둬야겠어. 자, 어쨌든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네, 없어요. 없다고. 그렇지. 얘 특징, 인과관계는 없어. 인과관계는 없는데,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유기적으로 이제 짜임새 있게 잘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즉 같은 말로 유기적인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양반을 풍자한다는 비슷한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어. 자, 다음 두 번째 넘어서 당시 지배층에 대한 조롱과 풍자, 뭐 작품의 주제인 거지. 양반 풍자. 다음에 언어 유희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언어 유희가 사용되는데 그 부분 다 찾아봐야 되고, 다음에 과장, 희화화 등의 표현을 통해서 해양미가 드러난다고 했어. 과장은 잘 알고 있는 거고, 희화화라고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희화화? 재밌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 돼. 다음에 해양미, 우리 뭐 아까 비장미 봤었지. 비장미처럼 이제 해양미가 웃음을 느낄 수가 있어. 다음에 특징 보면 서민층의 언어도 나타나는데 양반층의 언어가 함께 사용돼. 서민층의 언어, 그 다음에 양반층의 언어가 함께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어. 당연히 그 봉산탈춤은 어느 계층이 주로 받겠어? 그렇지, 서민층. 그렇지, 일반 백성들이 많이 즐겨봤는데도 불구하고 양반층의 언어가 나온다는 얘기는 양반들도 봤다 안 봤다? 봤다는 얘기야. 자신들을 까는 얘기인데도 봤어. 아, 이거 마음 많이 아플 텐데. 어쨌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당시 그 향유층이 다양했다는 걸 알 수 있어. 이 향유층에서 그걸 즐기고 누리는 계층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향유층이 다양했다. 이거 알 수 있어. 뭐 심지어 뭐 궁궐에서도 봤을 수도 있겠지. 뭐 임금이 자 공연 좀 해 이러면 얘들 와가지고 공연도 가능했을 거야. 다음에 무대와 객석, 배우와 관객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 서양극 같은 경우 보면 무대가 있고 관객들은 저쪽에 앉아가지고 보고 있잖아. 근데 이 탈춤 같은 경우에는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뚜렷하지가 않아. 뭐 가운데 갑자기 공연하다 말고 이제 구경한 사람들한테 말을 걸기도 하고 해가지고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 그거 뭐 나중에 뒷부분 넘어가지고 전통극의 특징을 따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 다음에 공연 장소와 극중 장소가 따로 설정되지 않고 일치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뭔 소리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햄릿이라는 걸 보자 이거 햄릿? 햄릿 알고 있지? 햄릿.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이 됐어. 어쨌든 그 한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야. 그러면 일단은 공연 장소, 극중 장소 하는데 극중 장소는 왕궁이 되겠지. 그렇지? 근데 공연 장소는 말 그대로 공연장이잖아. 그렇지? 서양극은 극중 장소인 왕궁과 공연 장소인 공연장이 서로 구분이 된단 말이야. 서로 다른 장소로 나와. 그런데 우리 전통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느 한 마당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마당이 그냥 극중 장소가 돼버려. 그래서 공연 장소와 극중 장소가 일치한다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 자, 됐으면 넘어가도록 할게. 자, 6거절 양반마당 넣었어. 들어갈게. 먼저 말뚝이라고 했는데 말뚝이 자,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는 뒤에 신분이 드러나. 자,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하는데 번거지가 뭐냐면은 그 홍길동 모자 이렇게 생긴 거 그런 거 번거지라고 얘기를 해. 채찍을 들었어. 그래서 우리 일단은 번거지 그다음에 채찍 두 가지 둘치고 우리 채찍질을 해야 되는 사람이란 걸 알 수 있거든. 누구겠어? 말 관리하는 사람 마부에 해당돼. 그래서 말뚝이의 신분은 마부야, 마부. 하인이란 얘기지. 자, 국거래 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여 등장을 한다. 국거래 재당 이제 덩더러러 그거 그게 장단에 맞춰 이제 등장을 해. 자, 먼저 양반 삼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국거래 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을 하고 있어. 좀 내리도록 할게 그냥. 한꺼번에 정리하게. 자, 어쨌든 등장 자체가 좀 정상적이잖아. 그래서 어색하게 춤을 춘다는 첫 번째 특징이 있어. 다음에 양반 삼형제 맞이는 샌님이라는데 한자로 보면 생원 이렇게 읽혀. 생원. 둘째는 서방님 서방에 해당되고 끝은 도련님 한자로 보면 도령이라고 불러. 이제 삼형제 등장했어. 샌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어. 우리 흰 창옷이라 해서 하얀 두루마기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도. 다음에 관 위에 모자 썼다는 얘기지. 갓을 썼어.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얘들의 이제 신분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얘들의 옷차림, 신분이 바로 무엇이다? 양반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리고 도련님은 남색 회자에 복권을 썼는데 이걸 통해서 신분이 또 드러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나타낸다? 양반 도련님을 나타낸다. 전부 다 옷차림을 통해서 신분을 잘 알 수가 있어. 자, 샌님과 서방님은 언청이며 라고 했는데 언청이 다음 두 번째 2번 하고 다 넣자. 언청이가 뭐냐면은 그 강아지 입 본 적 있어? 강아지 입. 강아지 입 보면 이렇게 개코가 있고 이게 개코라고 하면 입이 이렇게 갈라져 있지. 이렇게 갈라진 거. 우리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거든. 그걸 언청이라고 얘기를 해. 입이 갈라진 요즘은 볼 수가 없어. 왜 볼 수가 없냐면은 전부 다 언청이면 바로 수술해버려. 아기 때 수술하기 때문에 티가 안 나지. 어쨌든 정상은 아니다. 비정상적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샌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쉽게 얘기해서 더 장애가 있음, 덜 장애가 있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하는데 부채와 장죽이라는데 얘들도 공통적으로 다 무엇을 나타내는 양반 신분을 나타내주는 소재들에 해당돼. 참고로 특히 장죽, 장죽이 뭐 할 때 쓰는 거야? 담배 때. 장죽이 긴 담배대거든. 긴 담배대라는 얘기는 이거는 평민들이 쓸 수가 없어. 양반들만 쓰는 거야.
자,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주축은 3번. 어쨌든 얘도 좀 장애가 있네. 자, 그리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1절 대사는 절대 없고, 그 다음에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면 방정맥 굴고 있어. 이것도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 그렇지.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여기 보면 어색하게 춤을 추고 엉청이에다가 입 삐뚤어졌고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짓 하고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이쪽에서 정리하면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해서 이 등장 부분에서 양반들을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 이 세 글자를 뭐라 한다고? 태양 말고. 관련이 있긴 있는데 우스꽝스럽게 한다 해서 희화화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양반을 희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양반을 무엇하려고? 그렇지. 비판, 풍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거겠지. 자,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장단에 맞춰 등장하는 부분에 해당이 돼. 자, 되었으면 우리 아까 전에 재단 구조, 특정한 재단 구조가 반복된다 그랬었지? 네. 자, 일단 항상 이야기는 무엇으로 시작하면 쉬로 시작을 해. 항상 이야기 시작 전에 쉬로 시작을 해. 이렇게 시작하는데 쉬 하라는 얘기 뭐 하라는 얘기야? 쉬. 그렇지. 조용히 하라 이 얘기잖아. 그렇지. 얘들의 이제 기능이 이제 시험 문제 기관식으로도 잘 나오고 주관식으로도 잘 나오는데 딱 시험 문제 내기 딱 좋게 생겼어. 자, 일단 조용히 하라는 얘기지. 그렇지. 주의를 집중시키는 기능이 있어. 주의하는 기능. 주의를 집중시키고 자, 조용히 시킨다면 뭐 하려고? 그렇지. 공연하려고. 그렇지. 이야기의 시작을 나타내는 거지. 재담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리고 얘는 좀 전까지는 춤추고 노는 장면이었잖아. 다음부터는 이제 이야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겠어? 춤과 재담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겠지. 그렇지. 다음 세 번째, 춤과 재담을 구분하는 뭐 이런 등등의 역할을 해. 자, 됐어. 넘어갈게. 자, 쉬 해서 이제 춤과 음악을 멈춘다. 그래서 진짜 춤 음악 멈추는 거지. 조용히 시켰어. 자,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 하니까 하는데 일단 뭐 읽고 났어요. 정리할게.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니까 노론소론 뭐 이렇게 어떤 당파에 해당되겠지. 자, 그다음에 호조, 병조라고 해서 뭐 육조에 해당되는 것들에 해당되는데 뭐 호구조사하고 뭐 병기 관리하고 이런 병사들 관리하고 이런 부서들에 해당돼. 그다음에 옥당이라고 한 이제 관청에 해당되고. 자, 이런 거 다 지내고 삼정승. 우리 삼정승이라면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가장 높은 정승들에 해당돼. 자, 그다음에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지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퇴로 했다는 것은 은퇴했다는 얘기야. 늙을 노자. 늙어서 은퇴한 재상 이런 뜻이야. 자, 그런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즉 이렇게 뛰어난 양반이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지. 놀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양반이냐? 계잘량이란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 나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 구절 가로 좀 묶어주고 완결 좀 쳐놓고 중요 구절이야. 계잘량이라고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개가죽을 뜻해. 다시 계잘량은 뭐다고? 개가죽. 쉽게 얘기하면 개가죽이야. 자, 개가죽 할 때의 양자에다가 계잘량 할 때의 양자지. 다음에 개다리 소반 할 때 반자 쓴다는데 개다리 소반이 뭐냐면 소반이라는 게 밥상 얘기하는 거야. 밥상인데 밥상 다리가 우리 일반적으로 곧잖아. 찍찍 뻗어 있잖아. 근데 곧지 않고 개다리 모양 이렇게 휘어 있는 옛날 밥상들 있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개다리 모양의 밥상, 소반은 밥상 할 때 쓰는 이런 양반이 나온다는 얘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반과 이 양반 뜻이 같아 달라? 다르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발음은 동일하지만 뜻이 다를 때 이런 걸 뭐라고 얘기를 해? 동음. 이거 아는데 동음. 다를 이, 뜻의 해서 동음이어를 활용을 하고 있어. 그리고 동음이어를 활용한 말장난이잖아. 그래서 우리 말장난 할 때 이런 걸 뭐라고 불러?
그렇지, 언어 유희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야. 여기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가 사용되고 있어. 당연히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해학적. 그렇지, 해학성을 얻을 수 있어. 웃음을 유발해. 자, 이런 양반 나오신단 말이오 하면서 지금 양반을 놀리고 있지. 그랬더니 야 이놈 뭐야 하면서 뭘 하고 있어? 화를 내고 있지. 호통치고 있고. 그랬더니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어. 너런 서론 호조병조 옥당 다 지내고 삼정승이 육판사 다 지내고 테러죄상으로 계신 이생원의 삼형제분이 나온다고 그랬어 라고 여기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 야단을 치니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랬더니 이생원이라네 라면서 이 말을 듣고 이 변명을 듣고 뭐 하고 있어? 그렇지, 안심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작품의 재단 구조 중요하다 그랬잖아. 외워야 된다고. 자,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 양반 나오신다 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해서 1번 네모치고 여기까지는 양반을 그래도 양반 나오신다 하고 위험을 부려주지. 그래서 이건 양반의 위험에 해당돼. 양반의 위험을 세워주고 다음에 여기까지 끊어서 말뚝이 대사 끝까지 끊어서 여기 2번 하고 자, 기껏 나온다고 위험을 세워놓고는 그런 양반 아니다. 개가족 같은 양자에다 개수나리 소환 밥상 같은 반 이런 양반 나온다 하면서 양반을 뭐 하는 거야? 양반을 조롱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말뚝이의 조롱이라고 불러. 말뚝이의 조롱. 자, 항상 시작은 시로 시작을 했어. 시로 시작하고 양반이 위험을 부렸더니 당연히 조롱을 하고 그랬더니 양반들이 이놈 뭐야 하면서 뭐 한다고? 양반이 그렇지 호통치는 거지. 그래서 양반의 호통. 자, 그랬더니 이 양반들 어찌든지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 라고 하면서 말뚝이가 뭐 해? 변명.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말뚝이의 변명. 그랬더니 마지막 이생원이라네 하면서 뭐 한다고? 안심. 그렇지. 그래서 마지막은 양반의 안심. 그래서 이렇게 5단계 이거 무조건 외워줘야 돼. 자, 그러면서 끝날 때는 항상 그러면서 국거리 양단은 모두 춤을 춘다 하고 항상 마무리는 무엇으로 끝난다? 춤으로 끝나는 거야. 항상 마무리는 춤으로 끝나. 자, 얘 기능도 좀 보도록 할게. 자, 춤을 춰.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렇지. 당연히 좋겠지. 그렇지. 흥을 유발하는 기능이 있겠어. 흥을 유발해. 신이나. 자,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야기였고 이 다음부터는 춤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렇지. 어떤 기능? 춤과 재담을 또 구분한 재담과 춤을 춤과 재담을 또 구분해. 다음 또 다른 기능 볼게. 자, 근데 이 변명을 했는데 소가 넘어갔다는 얘기잖아. 그럼 양반이 어떻다? 그렇지, 무식한 거지, 멍청한 거지. 양반의 어리석음을 강조하는 게 있겠어. 이게 또 부각되고, 다음에 뭐 또 다른 특징이 적점 참 많은데, 뭐 적기도 할게. 그냥 적어 놓을게. 어차피 나중에 외워야 돼. 자, 이런 기능도 있는데, 보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둘이 사이 좋았어, 안 좋았어? 안 좋았지. 둘 상은 무슨 상황? 양반과 말뚝에 무엇이 있었다? 그렇지, 갈등이 있었지. 그리고 춤을 춘다는 그 갈등이 어떻게 되었다? 해소되었다. 그 갈등의 해소인데 완전히 다 해소가 된 거야? 아니지, 그렇지. 일시적인 갈등 해소야. 그래서 마지막 요까지만 적을게. 일시적인 갈등 해소. 자, 그래 전반적인 틀 다시 볼게. 항상 시간 쉬로 시작을 했다가 양반의 위험, 그 다음에 말뚝의 조롱, 그 다음에 양반의 호통, 그랬더니 말뚝의 변명, 그 다음에 양반의 안심, 마지막은 춤으로 마무리. 이런 구조가 이런 기본적인 틀이야. 그리고 요것을 하나의 재담이라고 불러. 그래서 재담 구조가 이런 재담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구성이라고? 옴니버스식 구성. 이렇게. 이게 계속 반복이 돼. 참, 여기 뭐 이제 자질구레한 거 조금만 더 볼게. 말뚝이 얘기 좀 보도록 할게. 자, 말뚝이 어찌든지 모르겠다. 이거 다 지내고 이런 이생원의 삼형제분이 나온다. 그랬다고 했어. 라고 했지만 실제로도 그랬어? 아니지. 속마음과 똑같아 달라. 다르잖아. 상대수사법. 그렇지. 상대수사법은 기본적으로 반어법에 해당이 되겠어. 자, 그리고 이와 연관된 한자성어 보면은 말뚝이의 태도와 연관지어서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배신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렵지? 그냥 적을게. 면종복배라고 해. 면종복배. 이 면은 앞면 얘기하는 거야. 얼굴 앞에서는 막 복종을 해. 한데 뒤에서는 배신한다는 얘기야. 다음에 입에는 달콤한 말을 품고 있지만 뒤에서는 해칠 생각을 품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구밀복검이라는 표현이 들어서 구밀복검. 입 구자에다가 꿀 밀자를 써. 그래서 입에는 꿀 품고 해서 되게 달콤한 얘기를 해. 하지만 배에는 배복자 검을 차고 있다. 그래서 구밀복검. 꿀벌에서 나온 표현이야. 꿀벌에서 나온 한자상 구밀복검. 자, 됐으면 넘어가도록 할까? 자, 넘깁시다. 자, 앞으로 구조 분석은 따로 안 하고 그냥 말로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 말중에 또 쉬로 항상 싫어하는 거지. 쉬.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짤따란 곰팡대로 잡수지 말고 저 연죽전을 가서 돈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자, 이 부분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요거 네모치고 혈표치고, 우리 구경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 관객 이렇게 부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통국의 특징 첫 번째 게 드러나. 전통국의 특징 1번. 누가 개입을 한다? 관객의 극중 개입이 나타나는 거지. 자, 그럼 관객이 그게 개입을 하게 됐다는 얘기는 곧 무대랑 객석이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이 얘기는 곧 무대와 객석에 구분이 없다는 얘기야. 무대, 그 다음에 객석에 구분이 없다. 이런 특징이 드러나. 자, 우리 전통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 첫 번째 특징에 해당되는 거야. 관객 중에. 자, 구경한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짤따란 건방대로 잡수지 말고. 우리 아까 전에 장죽 있었지, 장죽. 장죽은 누가 쓰는 거라고? 양반들. 그렇지. 짧은 건방대 누가 쓰는 거야? 그렇지. 서민의 담뱃대에 해당돼. 자, 이런 서민들이 쓰는 짧은 곰방대로 잡수지 말고 담배를 잡수는다는 표현을 썼나 봐. 자, 담배를 그렇게 잡수지 말고 저 연죽전으로 가서 라는데, 연죽전에 담배, 쉽게 얘기하면 담배가게, 담배대를 파는 가게야. 밑에 보듯이 담배대를 파는 가게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소식이라도 전해서 좀 내려가서. 자, 양칠간죽, 그 다음에 자문죽을 한 발 가오씩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목각지 희자죽, 오동수복 연변죽을 사다가 라고 했어. 근데 뭘 샀다는 거 보니까 당연히 담뱃대 파는 가게에서 뭘 샀겠어? 담뱃대를 샀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는 담뱃대, 긴 담뱃대, 아까 이름 뭐라고? 긴 담뱃대를 장죽이라고 불렀지. 죽, 담뱃대 뭘로 만든 거야? 죽? 대나무. 그렇지. 대나무로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양칠간죽이라는 담뱃대 종류가 있는 거고, 자문죽이라는 담뱃대가 있는 거야. 그리고 육목각지로 된 희자죽이라는 담뱃대도 있고, 우동수북, 연복죽이라는 죽, 대나무, 전부 다 이게 담뱃대 종류야. 그래서 이 동그랗게 치는 것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쪽에 하면 안 되겠다. 이쪽에 잡을게. 담뱃대 종류. 좋은데, 이런 것들은 한 발 가오씩 되는 것을 사다가 라고 했는데, 이게 한 발이라는 단어와 단위와 가옷이라는 단위 좀 보도록 할게. 한 발이라는 것이 양팔 간격이야. 사람 키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그보다 가웃 된다는 건 그것의 절반. 딱 이거 반팔 길이가 되는 거지. 이거는 위에 바로 정리했다. 절반. 여기 동그랗게 쳤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한 발의 가옷이니까 반팔쯤 반팔 길이, 담뱃대가 이 정도 길이가 됐다는 얘기야. 꽤 길지. 자, 이 정도 된 걸 사다가 육목각지, 희자죽, 오동수복, 연병죽을 사다가 이리저리 맞춰가지고 저 재령의 나물이 거의 낚시걸들, 거의 낚시건다는 거의가 줄어들면은 개 이렇게 되겠지. 개 낚시걸듯이 쭉 걸어놓고 잡수쇼라고 얘기했어. 도대체 뭔 소리냐? 생각을 좀 해보자 이거야. 재령 나물이라는데, 재령이라는 고개에 나물이라는 지역이야. 그래서 이건 재령 나물이는 그냥 동네 이름 지명에 해당이 돼. 여기에서 개 낚시걸도 쭉 걸어놓고 잡수시오라고 하는데, 우리 개 낚시를 어떻게 하냐면 줄이 쭉 있으면 이쪽에 이제 이렇게 걸어놓으면
바늘들이 있으면 걔들이 어이씨 왜 걸리적거려 하고 탁 찍겠지. 줄줄줄 끌려 올라온다는 얘기야. 예? 사람들을 보면 지금 구경꾼들이 쭉 서 있을 거 아니야. 쭉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담뱃대 긴 거 이렇게 쭉쭉쭉 물고 있겠지. 그래서 요 모양이 요 모양 비슷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듯이 걸어놓고 잡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런 말 하는 의도를 생각해보자. 이런 말 하는 의도. 자, 첫 번째 생각해봐. 자, 지금 장죽인데 누구한테 장죽을 피란 얘기야? 그렇지. 지금 양반들한테 이런 담배 피란 얘기야? 그렇지. 구경한 양반들 대부분 서민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서민이 장죽을 쓰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평민, 백성들이, 서민이라 하지 말고 백성이라 하지. 일반 백성, 평민들이 장죽을 써. 자, 그 얘기는 양반들이 좋아 안 좋아? 그렇죠. 안 좋아하죠. 우리들이 쓰는 걸 니들이 했어. 이렇게 기분이 나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양반을 조롱한 효과가 있겠지. 그래서 결국 양반을 조롱한 내용이었던 거야. 자, 그랬더니 뭐야 하고 또 호통을 치지. 양반을 조롱하고, 즉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하고, 그 다음에 양반이 호통을 치고, 그랬더니 호통했으면 그 다음에 말뚝이 뭐 하겠어? 변명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양반들 어찌 됐어.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 하나 금하라고 그리 하였어 하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헌화의 단어 뜻은 좀 알아두도록 하자. 헌화란 건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헌화라고 얘기해. 중얼중얼 막 떠드는 거. 헌화. 자, 이렇게 변명을 했더니 양반이 또 헌화를 금하였다네 하면서 또 안심을 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춤을 추는 거야. 항상 똑같은 재단 구조가 반복이 돼. 자, 말뚝이 또 쉬로 또 시작을 하네. 또 이야기 또 쉬로 시작을 해. 자, 춤과 반주를 그친다. 다음에 여보쇼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라는데 악공은 뭐 하는 사람들이겠어? 그렇지.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요것도 중요 구절. 심지어 이번 전통국의 특징 2번. 어디로 적을까? 여기 적을게. 전통국의 특징 2번. 악공의 극중 개입이 나타나. 우리 뭐 서양극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음악하는 연주하는 사람들이 무대 위에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보통 무대 아래나 아니 무대 뒤에서 음악 필요할 때만 이렇게 연주해 주는 게 일반적이야. 근데 심지어 이 극은 악공들한테 말을 걸기도 하고, 그다음에 뒷부분 7가장 넘어가면은 뭐 심지어 악공이 말을 하기도 해. 등장 인물이 돼 버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 거지. 자, 어제 말씀 들으시오. 육률 이런 거 다 버리고 좋은 음악과 이런 연주들 이런 거 다 버리란 얘기야. 그리고 저 버드나무에 있는 홀뚝이 껍질 벗겨다가 뽑아다가 불고 바가지로 장단에 좀 쳐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양반 나오는데 풀필이나 불고 그다음 바가지 장단 두들기란 얘기야. 양반 뭐 하려는 의도야? 그렇지. 무시하고 조롱하려는 거지. 이렇게 조롱을 하니까 또 양반들이 이놈 뭐야 하고 호통을 쳐니까 이 양반들 어찌 됐어 라고 또 변명을 해. 용두해금, 해금이라는 악기인데 현악기인데 이거 윗부분 장식이 용머리로 이루어졌어. 자, 용두해금에 북장보 필이 젖대도 필이 한 종류야. 자, 이런 거 한 가락도 뽑지 말고 뽑아내버리지 말라는 얘기지. 즉 이게 한 가락도 빠지지 말고 건건드러지게 치라 그리하였소. 그런데 건건드러지게도 줄치고 별표치고 단어 뜻 알아줘야 되는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양반이 나오니까 어떻게 연주를 해라. 그렇지. 아름답게 멋지게 이런 뜻이 되겠어. 자, 멋지게 멋들어지게 치라 그리하였소 라고 변명을 하니까 건건들어지게 치라네 하면서 좋아하면서 안심을 하고 있는 거지. 또 춤이야. 넘어가서 다음 구절, 다음 제답 넘어갑시다. 양반도 바보같이 양반들이 정말 바보들로 나와. 그런데 이런 걸 또 양반들이 잘 보고 있었대. 더 충격이야. 자, 들어와서 양생관이 쉬 하고 또 조용히 또 시켜. 자, 말투가 얘놈 너 양반 모시지 않고 어디 그리 다니냐 라고 했는데 우리 쭉 여기 주실게. 너 양반 모시지 않고 어디 그리 다니냐. 그럼 원래는 말뚝이가 생원 양반을 뭐 해야 되는 처지야? 모셔야 되는 처지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들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 즉 주종 관계이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는 거야. 인물들 간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 당연히 말뚝이 아까 신분이 뭐였어? 마부였잖아. 그렇지?
자, 그랬더니 말투가 예, 양반 찾으라고 찬밥에 국을 말아서 일조식하고 아침을 일찍 먹었다는 얘기야. 아침 일찍 먹고 아침밥 먹고 뭐 일조식 뜻도 알아둡시다. 아침 일찍 밥 먹고 난 마구간에 들어가서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노세 알고 있지? 늙은 노세 말같이 생긴 거 노세. 자, 이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질 살살 했대. 솔질 좀 하고 씻겨주고 그다음에 말뚝이는 내가 타고 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런데 이 구절 좀 중요 구절인데 일단 내용 읽고 나가지고 정리하도록 할게. 자, 어쨌든 노새를 끌어다가 등에 솔질 살살해서 말뚝이님이 내가 타고 서양 그다음에 영미는 영국과 미국이라는 뜻이고 법덕이라는데 법은 프랑스, 덕은 독일 뜻해. 자, 그리고 동양3국 어디를 동양3국이라고 해? 중국, 한국, 한중일 얘기하는 거지. 한중일 3국을 물은 매주밥들 막 달아다니고 그다음에 동은 여울이요 서는 9월이라는데 여울 9월 이렇게 나왔는데 뭐 따로 외울 건 아닌데 동네 이름이 이거 전부 다 지명이야. 뭐 여울물 9월달 이런 뜻이 아니라 동네 이름이야. 동쪽은 여울이라는 곳이요 서쪽은 9월이라는 곳이다. 그래서 동여울, 서골, 남들이에다 북한산이라는 산까지 방방곡곡 면면촌촌 바위 틈틈 모래잼잼 참나무 한결한결마다 참나무 결결 다 찾아다녔다는 얘기야. 누구 찾아다녀서? 누구 찾으려고? 그렇지, 양반 찾으려고 이렇게 싸돌아 다녔어. 그런데 샌님 비슷한 놈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 나름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이거든. 이 구절을 별표 쳐놓고 볼 게 정말 많고 시험 문제 출제가 좀 잘 되는 구절이야. 왜 그렇게 중요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양반 찾으려고 찬밥에 국 말아서 일조씩 하고 마구간에 들어갔어. 마구간에 뭐가 있어? 말이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하는데 노세원님 요거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지금 말뚝이가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어? 양반? 양반 중에서도 생원. 생원이지. 노세원님. 이렇게 돼가지고 노세원님이 늙은 생원님 이거랑 발음이 유사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과 발음의 유사성이 있어. 발음의 유사성. 그래서 말 발음이 유사한 걸 이용한 말장난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것도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무엇에 해당된다? 말장난 하면 언어유희지. 그래서 이것도 언어유희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요한 소재에 해당되는 거야. 자, 아까 전에 양반을 이용한 계잘량의 양자에다 계다리 서원 반자 쓰는 양반이라는 말장난이 있었지. 다음 요것도 언어유희. 노생원님 두 가지 기억해둬야 돼. 자, 어쨌든 생원님이 노새가 돼버렸네. 자, 끌어다가 심지어 말뚝이님 내가 또 이렇게 말뚝이 자기한테 뭘 붙였어? 님, 너는 노새 같은 놈이고 나는 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조롱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 자, 그러고 나서 서양,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동양 3국 다 물은 매주밥 뜻하다 하는데 매주인데 물러. 그러니까 밟는데 힘이 들어 안 들어? 안 들겠지. 그렇지? 거침없이 다니고 이런 뜻이야. 거침없이 다니고 여기까지. 거침없이 다니고. 자, 그리고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여기부터 가르치면 다시 할게. 서양 영미부터. 자, 전 세계를 싸돌아다녔지. 자, 다음에 동쪽 여울, 서쪽 9월, 동여울, 서구월 이 지역도 다니고 남들이 북한산 돌아다녔어. 난 방방곡곡 하면 전국 얘기하는 거지. 면면촌촌이라는데 무슨 촌 이런 얘기야. 시골 얘기하는 거지. 좀 더 작은 지역이야. 다음에 바위 틈 사이를 돌아다녔어. 바위 사이야. 다음에 모래잼잼이라는 거 모래와 모래 사이를 모래잼이라고 하거든. 그 모래 사이도 찾아보고 참나무 그 한결 사이를 다 찾아다녔다는 얘기야. 심지어.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묶어줄게.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용 봐. 여기 아주 전 세계에다가 점점점 해가지고 점점 찾는 곳이 크기가 점점 어떻게 돼 있어? 그렇지, 줄어들고 있는 거지. 사용될 수업법 뭐겠어? 그렇지, 점강법. 점강. 그다음에 여기 하면서 사용될 수법이 열거법도 사용되고, 그다음에 동은 여울이요 서는 9월이라 문장 구조가 같으니까 대꾸도 사용돼. 대꾸법이 대꾸법. 대꾸법도 문장 구조법 텍스트에 대꾸도 사용됐어. 그래서 이런 다양한 수사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 이거 있고, 다음에 끊어 읽어보자. 이거 끊어 읽어.
여기부터 끊어내면 동은 여울이요 서는 9월이라 무엇은 무엇이요 무엇은 무엇이요 이렇게 돼 있지. 몇 음보? 사음보. 다음 또 보면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한산 방방곡곡 면면천천 바위 틈틈 모래 잼잼 사음보로 끊기거든. 자, 그래서 점강 열거 대구 이런 다양한 수사법도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 또 사음보의 운율도 느껴져. 운율감이 잘 느껴져. 그래서 우리말의 아름다움, 우리말의 묘비가 잘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빨리 생각하고 우리말의 묘미 이렇게 적어놓자. 우리말에 묘한 아름다움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우리말이니까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야. 자, 그렇게 했는데도 새님 비슷한 놈도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진짜 새님 이 말이 새님 비슷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래야 되잖아. 근데 새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반에 대해서 높이고 있어 낮추고 있어. 양반을 낮추고 양반을 조롱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요 의도는 일단은 여기 따로 정리를 할게. 요 구절 통해서 두 가지를 나타내야 되는데 첫 번째 양반을 비하고 있다는 거. 양반을 낮추고 있지. 없습디다 이렇게 하면서 원래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없습디다. 그리고 그다음에 새님 같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양반다운 양반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번째 또 다른 속에 담긴 의미가 양반다운 양반이 없다. 이런 의미까지 같이 담고 있어. 하여튼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이니까 나중에 복습할 때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야. 표현기법들, 즉 언어유라던가 이렇게 다양한 표현기법들 통해서 우리말의 묘미에 드러나고 다음에 이 구절에서 양반을 또 조롱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까지. 자, 중량 아래 내려가서 자, 생활이가 또 시작해.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세차를 정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그리 돌아다니냐? 그래서 세차라는 단어 아까 봤었지. 숙소. 길 가다가 잠깐 묻는 숙소 이런 의미야. 요즘 따지면 호텔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지. 세차입니다. 자, 여기선 사찰 방언이고 주식해. 손님이 길을 가다 묵는 집. 쉽게 얘기하면 숙소. 자, 이걸 정하자고 어딜 다니냐? 그랬더니 말뚝이가 채찍 가지고 원을 쭉 그었어.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았어. 채찍 가지고 삥 돌면서 이마만큼만 털을 잡고 참나무 을장을 드문드문 꽂고 하는데 을장이라는데 참나무 기둥을 세운 거야. 말뚝을 세운 거지. 자, 그리고 깃을 푸근이 두고 깃털 같은 것도 깔아놨어. 그리고 문을 하늘로 낸 세철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위가 뚫려 있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 이거 그림을 생각해보면 여기 둥그런 터가 있는데 이쪽에 가운데 중간에 이렇게 말뚝을 세워놨어. 말뚝을 세우고 이쪽에다 깃털 깔고 지푸라기 깔고 이랬단 얘기야. 문 나와. 위가 뚫려 있어. 누가 있는 곳? 그렇지, 말이 있는 곳이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 여기부터 좀 열면 자, 이만큼 털을 잡고 이렇게 하늘로 낸 세처라고 하는데 이 세처는 삼각형치고 실제 얘가 말뚝이가 만들어 놓은 세처를 보니까 마구간이었던 거지. 아, 마구간 할 때 구할 때 시옷 받침 써 안 써? 안 써. 그렇지. 마구간 이렇게 되겠어. 한자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안 쓰는 거야. 몰랐어요? 안 쓴다고. 한자끼리 개합할 때는 사이시옷을 안 써. 예외적으로 6개가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고 문법 할 때 하고. 자, 그랬더니 세원 이거 말 뜻을 알아들은 거야 못 알아들은 거야? 알아들은 거지. 뭐야 이거 화를 막 냈어. 그랬더니 이 양반 어찌 됐어 하면서 또 변명하겠지. 좋은 집 잡아놨다고. 자, 자자오향에 자쪽 방 자자오향이라 해서 남쪽 북을 등지고 남쪽을 향한다. 남향을 잡았다는 얘기야. 집은 남향이 좋다는 거지. 해가 잘 들어서. 자, 어쨌든 남향의 턴을 잡고 난간 팔자로 오령각과 입구자로 집을 짓 때 입구자로 집을 지었다는 얘기는 집이 모양이 네모나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호박 주춧돌에 산호기둥에 빛이 원목에 금파로 지붕 도리도 놓아놨고. 자, 그러면 집 모양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집이 좋아 안 좋아 이쪽에서는? 좋아요. 무지하게 좋게 이제 표현하고 있지. 자,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걸고 입구자로 풀어줄 때 쳐다보니 천판자요. 천장 널빤지요. 내려다보니 장판이 깔린 방이라.
자, 화문석을 치다 펴고, 화문석 돗자리 종류지. 화문석 돗자리 유명하지? 자, 화문석 돗자리를 펴고 부벽서를 바라보면 부벽서라고 하는데 이건 다섯 단어로 하자. 벽에 붙이는 글이나 글씨를 부벽서, 글서자 써가지고 부벽서라고 바라보는데 이 부벽서를 보니 동편에 붙은 단박 영정에서 욕심 없이 마음이 깨끗하고 고요하다 이런 의미고. 자, 이런 네 글자가 분명하고 서편을 바라보니 백인당중 유태화 해서 백번 찾는 집안에 큰 평화가 있다 이런 뜻이고. 다음에 남편을 바라보니 인의예지, 부편을 바라보니 효제 충실이 분명하다는 얘기야. 동서남북 모두 좋은 글을 쫙 붙여놓은 거지. 자, 이는 가위라고 하는데 이른바 소위 이런 뜻이야. 이른바 소위 말하자면 이르자면 양반의 세첩방이 될 만하다. 좋은 방인 거지. 그리고 문방예구 볼작시면 문방예구라고 했는데 문방예구 원래는 문방사후라고 해서 종이, 붓, 벼루, 먹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이쪽에서는 가구의 의미를 사용이 돼. 자, 가구들을 보자면 용장, 봉장, 여기서 장은 장롱 얘기해. 용무늬가 있는 장롱, 봉황무늬가 있는 장롱. 자, 괴에다가 괴란 상자, 두지, 자기 함농, 반다지, 그다음에 샛별 같은 논요강, 요강 쉬할 때 쓰는 그 항아리 있지? 자, 요강에다가 노대야를 받쳐놓고 양칠간죽, 아까 대나무 뭐 한 데 쓴다고? 담뱃대, 그렇지. 양칠간죽 담뱃대, 자문죽을 이리저리 맞춰놓고 삼털 같은 칼담배를 저 평양 도푸른 선창에 돼지똥물에 축축 죽여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뒷부분 이거 분위기가 좀 달라졌지. 자, 일단은 여기까지 좀 그어줄게. 여기까지. 이 대사의 시작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대사의 시작 부분 시작해서 맞춰놓고까지 여기까지 묶어줄게. 자, 이 부분 보니까 이제 그 세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지. 그렇지, 세처를 묘사하고 있어. 자,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 부분 보니까 우리 순 우리말이 많아 아니면 좀 알아듣기 힘든 한자가 좀 있어. 한자들이 좀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탈춤이니까 서민들의 언어가 중심이 되는 반면에 이쪽에서는 어떤 언어도 함께 나온다. 양반의 언어, 그렇지. 한자. 양반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어. 자, 이렇게 힘들게 묘사를 했어. 자, 이쪽에 뭐 나온 단어들 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정도만 좀 알아두면 되고 단어 뜻 문제는 잘 안 나오더라고, 어쨌든. 자, 그러고 나면서 이렇게 집을 잘 잡아놓고 한다는 소리가 삼털 같은 칼담배를 거친 담배야, 거친 담배. 담배는 잘게 썰어야지 잘 태워질 텐데 이제 아주 거칠게 썬 담배를 저 평양 이 동푸르는 동네에 있는 선창에 있는 돼지 똥물에다 주겠다는 거야. 기껏 담배 해가지고 똥물 죽여가지고 주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똥맛이나 바라기 같더라 하면서 양반들을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이 구절이 또 양반을 조롱하는 구절이 되는 거지. 이 부분에 조롱이 나타나. 항상 이렇게 높여주는 척 하면서 까고, 높여주는 척 하면서 까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 자, 내려가서. 또 이놈 뭐야 하고 또 알아들었지. 끝에 말은 잘 알아들었을 거야. 그랬더니 아이 양반 어찌 됐어. 새털 같은 담배를 소의 털같이 부드러운 담배인 거지. 아까 전에 거칠게 썰었잖아. 삼털같이. 근데 이번엔 새털같이. 이런 담배를 이번엔 똥물이 아니라 꿀물에다 축여놨다 그래. 했어. 하고 변명하니까 꿀물에 축여놨다네. 하면서 좋아하고 또 춤추고. 자, 그러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고 세첩방으로 들어가는 양을 한다. 들어가는 양 한다는 들어간 척 한다는 얘기지. 자, 그럼 우리 이 구절도 중요 구절이야. 자, 세첩방으로 들어간 척을 한다는 얘기는 실제 세첩방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어요. 없지. 지금 공연장이 그 마당이잖아. 마당에서 공연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걸 통해 전통극의 특징이 또다시 드러나. 전통극 특징 3번. 자, 특별한 무대 장치가 있다, 없다? 없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좀 전에는 이제
밖에서 끼었는데 이다음부터 이제 세척방으로 들어가는 척하니까 세척방 안으로 들어가잖아. 공간이 같은 장소로 나오는 거야? 다른 장소야? 다른 장소지, 그렇지. 물론 마당이긴 하겠지만 공연 장소가 이제 다른 공간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공간 장면의 전환이 힘들겠어, 자유롭겠어? 왜 힘든지? 봐봐. 여긴, 좀 전까지 여긴 마당이야 라고 하다가, 바퀴야라고 하다가, 이제는 세척방에 들어간 척 하면서, 여기는 방이야. 이러면 끝이란 말이야. 우리 서양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대 장치가 필요하잖아. 장소가 바뀌면 새로운 무대를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그냥 들어간 척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장면 전환이 매우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는 거지. 다음 4번 이렇게 하고, 장면 전환이 자유로움 이렇게 할게. 그래서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고,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장면 전환도 쉽다. 그래서 다음 넘어가서 양반들 세처에 앉는다 이렇게 나와있지. 중야. 넘어갑시다. 어우 길다. 분문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하자. 자, 세원 쉬! 또 음악 춤 다 멈춰.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여긴 세처지. 방 안에 가만히 있자니 가깝도 하네. 우리 시조 한 소식 불러보세. 즉 시조를 부른 이유는 우리가 본래 양반이기 때문에 부르겠다는 거지. 양반으로서 이렇게 잘난 척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 자, 어쨌든 여기 양반으로서 이제 과시를 좀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지. 과시를 위해서 이렇게 시조 한 소식 불러보세.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양반들 시조를 읊어 반나마 늙었으니 다시 젊진 못하리라 하고 시조를 쭉 읊었어. 자, 허허허허 하고 웃어. 자, 양반 시조 다음에 말뚝이가 이번엔 자청해서 소리하고 있어. 다시 말뚝이가 자청한다는 건 스스로 청하여 소리를 부르고 있다는 얘기지. 스스로 부르고 있는 거야. 그거 왜 이러고 있느냐? 자, 다음 구절 보니까 낙양성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라는 민요를 부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위의 시조의 내용과 아래의 민요의 내용을 각각 보도록 할게. 자, 요 각각 정리 좀 할게. 자, 요거 갈래는 시조에 해당되고, 얘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이것은 어떤 계층의 문화라고? 양반 계층. 그렇지. 시조가 양반의 문화야.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 어쨌든 사람들은 늙고 다시 젊어질 수는 없다. 인생이 어떻다, 허망하다, 덧없다. 즉 인생 무상을 말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가에 해당되는 시조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다음에 나 말뜨기가 부른 건 당연히 민요에 해당이 되는데, 갈래는 민요고, 민요는 어느 계층이 부르는 거? 그렇지. 평민의 문화에 해당되는 거지. 자, 이 평민 문화에 해당되는 내용 보니까, 낙양성 심리쯤 되는 곳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하면서 사람들 결국 다 어디로 간다? 무덤으로 간다. 다 누구나 죽는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인생은 덧없다, 허망하다. 쉽게 얘기하면 인생 무상을 말하고 있는 거지.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다시 들어가면 말뚝의 자청의 소리인데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어. 의도. 서로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결국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 양반 문화나 서민 문화 차이가 없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야. 양반과 평민 문화의 차이가 없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굳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노래를 굳이 이렇게 부르던 거지. 쉽게 얘기하면 뭐 저항의식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야. 자, 됐으면 아들랑 넘어가서 생원이가 자, 다음은 글이나 안수 지어보세. 그랬더니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보쇼. 그러면 동생이 운자를 내게. 운자라고 해서 한시의 운율을 맞추기 위한 글자를 운자라고 얘기를 해. 한시를 지어보자는 얘기야. 한시를. 자, 운자 4개. 그랬더니 제가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산자 영자입니다. 해서 한시 뒷부분에다가 산자와 영자를 맞춰야 돼. 예를 들어서 크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로 된 한시라고 하면은 여기에 산자, 여기에 영자, 산자, 영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여기에 산 0이 들어가든 여기에 산 0이 들어가든 순서는 상관없는데 무조건 여기는 글자를 똑같이 산자 영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자, 그럴 때 그거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불을 터이니 들어보게. 영시조로 시를 읊는 시조를 읊는 한시를 읊는 그런 어투로 울룩줄룩 작대산하니 황주평산 동선영이라 그랬어. 자, 무슨 글자는 무슨 글자를 냈어? 영자랑 산자, 그렇지. 울룩줄룩 작대산 황주평산 동선영 산자 영자 다 들어간 거 맞아? 그렇지. 운자는 들어있는 거지. 그렇지. 자, 일단 운자는 지켰는데 가만히 보자 이거야. 지금 한시를 짓고 있잖아. 울룩줄룩 이거 한자야? 아니잖아. 황주평산 동선 이거 한자야?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기껏 한시를 짓는다고 지었는데 한시가 아닌 거야. 그래서 요들 결국 지은 게 얘들은 한시에 해당이 안 되고,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울룩줄룩한 작대산이 있어. 산 이름이 작대산인데 얘가 울룩줄룩해. 다음에 황주라는 곳에 평산이 있고 그중에 동성령 고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알고 보면 단순한 지명인 거지. 한시가 아니었고 단순한 지명을 나열했던 거야.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위에 세원이. 자, 위에 다음은 글이나 한수 찢어보세요. 한수 짓자. 왜? 우린 양반이니까. 즉 자신이 양반인 걸 뭐 하려고? 과시하려는 의도였는데 결국 이런 과시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만큼 우리들은 어떤 놈들이다? 그렇죠. 무식함만 풍로를 하고 있는 거야. 의도대로 되는 게 없네. 위에서 또 양반인 걸 티 좀 내려고 그랬는데 똑같은 거였고. 그 다음에 좀 한자 이번엔 이 새끼 노래도 따라 불러? 그럼 이번 한시 찍을 거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시도 못 찍는 애들이었던 거야. 자, 그랬더니 서방이 하하하 형님 다 같이 또 웃고 있어. 형님 잘 지었습니다. 모르니까 잘 지은 줄 알고 있겠지. 자, 동생 한기 지어보세. 그랬더니 그래 형님 운잘 하나 내십시오. 그랬더니 총자 못잘세. 이 두 가지로 이제 또 지어보제. 그 운자 벽자로고. 근데 벽자라고 하는데 요 뜻이 좀 알아도 흔히 쓰이지 않는 좀 어려운 글자야. 벽자라고 이게. 사전에도 잘 안 실리고 정말 어려운 글자야. 자, 한참 낑낑거리다가 한다는 소리. 형님 한마디 들어보십시오. 또 영시조로 한시름조로. 자, 집세기 앞총은 헝겊총하니 남학신 뒤축에 검을 모시라 그랬어. 자, 여기 보니까 운자가 총자와 모자였잖아. 집세기 앞총은 헝겊총, 남학신 뒤축에 검을 못. 운자는 지켰어 안 지켰어? 잘 지켰지, 그렇지. 근데 집세기에 집신 얘기하는 거야. 앞쪽에 있는 것이 헝겊을 댔다. 남학신 뒤쪽에는 검을 못을 박았다. 이런 내용이야. 한자야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얘도 결국은 한자가 아니고 결국은 얘들 전부 다 보니까 집신, 남학신 같은 신발에 무엇이 들어갔다는 재료를 나열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 구절 자체가 신발 재료를 나열하고 있는 것에 이제 불과하고 그만큼 얘들 어떤 놈들이다? 마치 무식한 놈들이라는 거지. 한자도 모르는데 한시를 짓고 있는 거였어. 그 형이 그 동생이겠지 뭐 똑같은 놈들이야. 자, 이러면서 중냐. 지겹다. 왜 이렇게 기냐. 자다 또 내려가서. 자, 세워요. 그러면 이번엔 파자나 해보세요. 근데 아까 파자놀이 있었지. 한자를 분석해가지고 퀴즈 내는 거였어. 자, 한자 퀴즈놀이 좀 해보자. 당연히 한자를 분석해가지고 퀴즈를 낸다는 얘기는 그만큼 똑똑해야 된다는 얘기지. 한자를 좀 알아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밭에서 힘쓰는 글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밭에서 힘쓰는 글자 이게 두 개 더하면 무슨 글자가 나와? 산에 남자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누어서 밭에서 힘쓰는 글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거 이걸 파자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이런 놀이를 해보자 해놓고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 한자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 뭐야 이거? 한자와 아무 연관이 없잖아. 그렇지? 자, 이렇게 됐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네, 그 운곡편에도 없는 자인데 라고 하는데 운곡편에도 없는 자라고 가로 묶어주고 운곡편이 뭐냐면 한자 사전 얘기하는 거야. 한자 자전, 한자 사전에도 없는 글자는 흔히 쓰이는 글자야, 안 쓰이는 글자야? 안 쓰이는 글자. 우리 아까 전에 흔히 쓰이지 않는 글자를 뭐라 그랬어? 벽자라고 불렀지, 그렇지? 이것도 벽자란 얘기야.
자, 당연히 사전에 없는 거죠. 지금 무슨 사전에 어디 있겠어, 이런 한자가. 자, 그랬더니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 피 맞아라 하고 한자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동생 참 용할세. 잘 맞췄네. 라고 말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 한자도 아니자. 한자 아니잖아. 그렇지. 주둥이는 하얗고 알락달락한데 위에 이렇게 하얀 피 맞아. 아주까리 얘기하는 거거든. 열매거든. 그러면 한자를 분석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내고 요거 맞추고 있는 게 수수께끼란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한 답이 이거라는 얘기는 기껏 한 게 파자놀이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파자놀이가 아니라 단순한 수수께끼였던 거야. 그 얘기는 걔들은 쉽게 얘기 한마디로 한자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파자놀이를 하자는 의도는 우리들이 그만큼 어떻다? 똑똑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거였잖아. 그래서 요거 이 파자놀이를 하여보세라는 의도는 과시였는데 결국은 무엇만 드러난 거야? 그렇지, 무식함만 드러나게 된 거지. 뒷부분이 다 비슷해. 뒷부분이 시주하던 부분부터 시작해서 파자놀이까지 전부 다 유식함을 과시하려다가 무식함만 드러내는. 자, 또 서방이 형님 내가 한자 부르라우. 그랬더니 부르게. 눈두렁이 살피고 짚고 서인 자가 무슨 자입니까? 그랬더니 그 어려운 자세가 노림자가 아닌가. 이것도 당연히 한자가 아닌 거지. 그렇지. 전부 또 이것도 수수께끼에 해당한 거야. 자, 비슷하고 그랬더니 형님 잘 마셨습니다 라고 또 얘기하면서 넘어가고 있어. 넘어가서 다음 구절. 이제 마지막 구절이다. 힘들다. 자, 이놈 말투가 예이 나랏돈 노랑돈 칠푼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추피 갖고 울룩줄룩 뱀이 잔드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뭐 구절이 조금 까다로운데 나랏돈 주지 말고는 나라의 돈이야. 다음 노랑돈 우리 엽전 노란색이잖아. 엽전 노란색 빛난 엽전을 얘기해. 돈을 얘기하는 거지, 돈. 자, 그 7푼을 잘라먹었다는데 우리 할푼이 이렇게 되잖아. 그 단위 세는 거 할이란 게 10% 단위고 푼이란 건 그냥 퍼센트 단위가 되는 거지. 그래서 7% 정도를 나랏돈에 7%를 잘라먹었대. 쉽게 얘기하면 공금을 횡령한 거야. 나랏돈을 횡령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상통이라는 얼굴이라는 뜻이고 다음 뜻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 얼굴이 무익은 대추빛 같아. 대추빛이라는 건 무슨 색? 그렇지, 빨간색, 붉은 빛을 띠고 있는 거야. 얼굴은 빨갛고, 그 다음에 울룩줄룩, 뱀이 잔뜩 같은 놈인데, 뱀이라는 게 뱀 얘기해, 뱀. 얼굴이 새빨개. 그 다음에 이마에는 이렇게 주름살이, 뱀같이 축축축축, 쭈룩쭈룩 이러고 있는 거야. 자, 이런 놈을 잡아들여라. 라고 했는데, 등장인물 중에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일단 두 가지 할 수 있어. 나랏돈, 노랑돈, 칠푼 잘라먹은 놈 통해서 일단은 나랏돈을 공금을 횡령했구나. 뭐 세금을 안 냈다던가 이렇게 공금을 횡령했어. 다음 두 번째. 생겨먹은 것이 인물을 뭐 하고 있어? 묘사를 하고 있는 거지. 외양 묘사를 하고 있어. 자, 그랬더니 그놈 힘이 무량대각이한데 무량대각이라는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숫자를 얘기해. 어쨌든 다음 뜻을 알아줘야 돼. 헤아릴 수 없다. 그 큼을 헤아릴 수 없다. 엄청나게 크다는 뜻이야. 매우 큼. 다음 날람이 비호 같아. 날쌘 게 아니지. 비호, 호는 호랑 얘기해. 날개 달린 호랑이를 뜻해. 자, 이렇게 날랜 게 호랑이 같은데 샌님의 전령이나 있으면 잡아올는지 그저 잡아올 수는 없다. 라는 얘기는 여기에 해당되는 이 그놈의 위력이 세다 약하다. 그렇지. 그래서 요 그놈의 일단은 요 옆에 정리할게. 적을 데가 없으니까. 이 그놈에 해당되는 게 말뚝이를 얘기해. 그리고 말뚝이는 이 작품에서 신흥상인 계층을 상징해. 쉽게 얘기하면 장사꾼. 그치. 근데 이 당시 이제 자본주의 비슷하게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 장사꾼들이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야.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곧 힘이 무량대각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권력이 막강했다는 거야. 말뚝이, 잘못 적었어. 맙소사. 지워야 돼. 취발이야. 신발이요? 등장인물이 취발인데 적고 보니까 이렇게 적혔네.
취발이 막 취했다는 얘기야. 얼굴 빨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신상계층인데 어쨌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 도운대 위세가 대단했던 거야. 자, 그런데 새님의 전령에 있으면 잡아올 수 있다 없다? 그냥은 잡아올 수 없잖아. 새님이 전령에 있으면 잡아올는지란 건 잡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이 전령은 요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이 양반의 권위를 상징해. 요즘으로 따지면 구속영장? 이쯤 되는 거야. 구속영장이 있으면 잡아올 수도 있지. 그냥은 잡을 수 없다. 그랬더니 오호 그래 하여라 얘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뭐 이렇게 쓱쭉 써가지고 주는 척을 해. 자, 말뚝이 종이 받아들고 치발한테 가서 당신 잡혔어. 그랬더니 어디 장녀 보자. 구속영장 있어 없어? 그랬더니 종이를 치발한테 보여주고 치발이 종이를 보더니 말뚝에게 끌려 양반한테 오는 거야. 구속영장 받았으니까 끌려와야지. 자, 그리고 그대로 끌려온다는 것은 양반의 거리가 아직 남았다 사라졌다? 그렇지, 남아있는 거지. 즉 전령 때문에 잡혀온 거잖아. 양반의 권위가 아직 남아있는 거야. 자, 말뚝이가 치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들이밀면 무슨 냄새가 나겠어? 이상한 냄새, 똥 냄새 이런 거 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 이들도 가로묶기가 있는데 요거 양발 뭐 하려고? 그렇지, 양반을 조롱하려고 이런 거지. 얘 딸 니 같은 놈 똥냄새 맡아 이런 거야. 자, 그놈 다 잡아드렸어. 원래는 그놈 잡아드렸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드렸어 라고 하우치를 쓰고 있지. 아, 이놈 말투가 뭔 냄새냐? 당연히 똥냄새 있겠지. 그때 예, 이놈이 피신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하여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거짓말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 갖다 박아라!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법도 했다는 얘기지.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 갖다 박으면 어떻게 돼? 그 죽잖아. 그렇지.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양반들이 이런 짓거리도 했구나. 양반의 횡포를 알 수가 있어. 뭐 실제로 이렇게까지는 않았겠지만 그만큼 심한 짓도 했다는 얘기야. 자, 중량. 어쨌든 잡힌 상황이고 중량이 됐어. 자, 그러고 나서 내려가서 자, 말뚝이가 새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가 죽이면 못하오. 죽이라고 했나봐. 잡아다 죽이면 못하겠냐.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해서 우리끼리 논아 쓰도록 하면 새님도 좋고 나도 돈량이나 벌어 쓰질 않겠소. 그러니 새님 못 본 채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 다 잘 처리할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죽이자 죽이지 말자. 그렇지, 죽이지 말자. 대신 뭐 받자? 돈 받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쪽에 또 중요한 내용들인데 먼저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이다 라고 별표 치고 당시 시대상이 들어가지. 물질 만능주의 이런 거 있지. 다른 표현으로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는 거 알고 있지? 자, 그리고 이거 외에도 또 다른 표현은 배금주의라는 말을 써. 다시 뭐라고 한다고? 배금주의. 이거 배짜라는 게 배척한다는 의미가 아니야. 금을 배한다는 게 숭배한다는 뜻이야. 금을 숭배하는 사상. 배금주의라는 표현 꼭 기억해. 자, 이런데 하필 이놈 잡아서 죽이면 못하냐. 그냥 돈이나 좀 내라 해서 우리끼리 논아 쓰도록 하자는 얘기야. 자, 그럼 실제 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양반들이 무엇을 저질렀다? 양반의 그렇지, 횡포 말고 부정부패. 이런 것들도 폭로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렇게 하면 새님도 좋고 나도 돈이나 좀 벌어 쓰지 않겠냐 라고 해서 우리 이럴 때 쓰는 거 서로 좋자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밑에 써있는 거 일석이조이다. 난 누이 좋고 매부 좋다 이런 표현들 있지. 누이 좋고 매부 좋다. 매부가 누군데? 누이의 남편, 여동생이나 누나의 남편. 누이 좋고 매부 좋다. 둘 다 좋다는 얘기지. 부부끼리. 자, 그래서 이와 연관된 속담 한자 성어 좀 알아두도록 하자. 일석이조 여기 써있지. 일석이조. 그다음 누이 좋고 매부 좋다.
이거 외에도 뭐 서로 그러니까 뭐 도랑치고 가지 잡는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지. 자, 그런 속단들끼리까지 같이 기억해둬야 되고, 다음에 우리 이거 통해서 또 그런 것도 가끔 생각해봐야 돼. 그럼 말뚝이도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빠요. 나쁜 놈 같단 말이야. 근데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뭔 소리냐면, 지금 말뚝이는 치발이 죽이자 살리자 살리란 이런 의도로 봐야 되는 거야. 같은 평민끼리.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의도라고 적고, 의도. 진짜 돈 때문이 아니라 치발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의도로 파악하는 게 작품을 좀 자연스럽게 읽는 내용이 되겠어. 자, 그러면 다 잘 처리할 거니 그래 알기 쉬워 하면서 또 이제 춤추다가 전원퇴장 하면서 마무리가 돼. 이렇게. 멈추자. 활동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1번. 자, 이 작품의 인물의 말과 행동을 바탕으로 그의 성격, 역할 파악해보자 라고 했어. 밑으로 해서. 자, 먼저 말뚝이라고 하는데 얘는 풍자의 주체에 해당돼. 이제 예르가 풍자를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양반계층에 대한 이 주축에 서민들의 비판식을 대변하는 말, 서민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말뚝이야. 자, 천민은 마부이지만 신분 아까 직업은 마부였지. 그렇지만 양반의 권위에 굴하지 않고 언어위를 통해 양반을 조롱하고 그들의 무능 허세를 폭로하는 역할을 하고, 다음에 양반 삼형제 애들은 풍자의 대상이 되는 거지. 위에는 풍자의 주체고 얘는 풍자의 대상이야. 양반계층의 어리석은 무능 허세 횡포 이런 것들 상징하는 인물이고, 우스꽝스러운 언행을 통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지. 보면 무식한 티를 혼자 내고 있는 거지. 자, 이 보기를 요 뒤에 빈칸 채워놓자라고 했어. 여기 보면 항상 시작은 쉬로 시작한다고 그랬었지. 쉬의 기능, 일단 여기 적힌 건 무조건 알아야 돼. 쉬의 기능, 관객 집중, 다음에 새로운 사건 시작을 나타내고 있어. 이 두 가지 같이 나눠서 기억해두도록 하고, 다음에 항상 시작은 뭘로 시작하는데 양반도 위험으로 시작했지. 그치? 그 다음에 말뚝이 그걸 조롱하고, 그러면 양반들이 화를 내고, 그럼 말뚝이가 변명하고, 그러면 양반이 안심을 하지. 그렇지. 그래서 일시적인 화해, 즉 양반의 안심에 해당되는 거야 이게. 안심 대신 일시적인 화해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단계 이렇게 기억해두고, 다음에 쉬로 시작했다가 끝날 때는 춤으로 끝나는 거지. 춤의 기능. 제담의 마무리를 알려주는 거지. 다음에 신명, 즉 흥을 나타내고, 여기 두 가지만 나왔네. 제담의 마무리, 다음에 신명라는 분위기.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건 무조건 외우고 그거 외에 더 외워야 되는 거야. 아까 적어줬던 것들.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 대사가 반영된 창작 당시 사회 문화적 맥락을 추려보자. 근데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이다라고 해서 이런 사상을 뭐라 한다고? 그렇지, 물질 만능주의. 하필 너 잡아다 죽이면 못하냐? 돈이나 몇백 년 내라라는 것은 이 당시 무엇이 만연했다? 돈으로 사람을 구해주고 이런 게 만연했다는 얘기지. 부정부패. 자, 그래서 예시다음 들어가서, 자,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는 다음 주식의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했다는 거. 다음에 돈을 받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양반들의 등의 양반, 이 주식의 양반층의 부정부패, 이거 놈이 시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이다. 이 놈이 이제 물질 만능주의로, 다행히 돈이나 몇백 내라고 해라를 통해서 양반들의 부정부패로 이렇게 서로 외우도록 하면 돼. 마지막 문제. 자, 말뚝이가 보기에 방자의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알아보자라고 했어. 자, 들어서 여기 방자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방자는 우리 이몽룡 알고 있잖아. 이몽룡의 몸종이야. 자, 내려가서 얘 방자야. 얘 저거 너 농림 숲속에 울긋불긋 타고 오락가락 한 게 좀 뭐냐? 그때 아이 뭘 보고 말씀하셔. 내요. 너 이리 가까이 와서 내 부채빨 보인다. 봐라. 부채 끝 부분 보란 얘기야. 부채빨이요? 아, 도련님 부채빨은 말고 미륵님 발로 봐도 안 보여요. 하면서 도련님 부채빨 할 때 이 발이랑 미륵님 발, 부처님 발이랑 같은 발이야, 다른 발이야? 다른 발이란 말이야. 말장난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 말장난 언어 유희에 해당되는 거야.
여기 발 서로 다른 발이지. 이 발은 끝부분 얘기하는 거고 이 발은 신체 아랫부분 발 얘기하는 거고 등음이 이용한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장난치고 있지. 조롱에 해당돼. 쉽게 얘기하면 이몽룡을 조롱하고 있는 거야. 놀리고 있는 거지. 자, 이제 내 이놈 자세히 보아라. 아, 금매 자시는 말고 축시해봐도 안 보여요. 이제 자세히 보아라 하는 데서 자시라는 시간, 축시라는 시간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이것도 뭘 이용한 거야? 어머니. 그렇지. 요것도 언어유희에 해당되는 거지. 얘도 말장난 언어유희야. 또 놀리고 있는 거지. 조롱하고 있어. 자, 아이 저기 올라간다. 아이 내려온다. 내려와. 아, 도련님 이제 봤더니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병든 솔개가 깃 다듬니라고 두 날개를 척 벌리고 움쑥 승한 걸 보고 좀 이렇게. 자, 솔개가 깃 다듬느라고 날개를 쫙 벌리고 움찔움찔한 걸 보고 그러셨다. 아, 네 이놈, 내가 병든 솔개를 모르겠냐. 똑똑히 봐라. 춘향이 그네 타는 거 좀 똑똑히 봐라 하는데 계속 모르는 척 놀리고 있어. 자, 그래서 내려가서 볼게. 자, 공통적으로 차이점 좀 보면 돼. 자, 일단은 말뚝이와 방자 두 인물 모두 양발 모시는 피지배층을 줄게. 양발 모신 피지배층인데 이것은 방자와 말뚝의 공통점에 해당돼. 자, 겉으로는 양반에게 복종하는 듯 하면서 은근히 양반을 희화하거나 조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도 공통점에 해당되겠지. 겉으로는 복종하는 듯 하지만 양반을 희화하고 조롱하는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야. 자, 그래서 이른바 방자형 인물이라는 점에서 두 인물의 연관성이 할 수 있다는데 전부 다 이렇게 요런 인물 유형을 이렇게 방자형 인물이라고 얘기를 해. 방자형 인물. 피지배층이고 겉으로는 복종한 척하지만 은근히 양반을 조롱한다.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방자형 인물이라고 한다. 방자 스타일의 인물 유형이다. 방자 유형의 인물이다. 이런 뜻이야. 뭐 좀 더 그래도 차이점은 있겠지. 말뚝이 같은 경우에는 그 양반에 대해서 진짜 공경하려는 이런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말뚝이는 양반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취해. 하지만 방자는 부정적이진 않아. 놀리고 조롱하고 있지만 진짜 나쁜 악의를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야. 그런 차이점은 있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